자, 여러분 이제 3강입니다. 자, 복식부기 원리 여러분 1강과 2강 잘 들어주셨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앞에서 1강과 2강에서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사례를 통해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장부 작성의 흐름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실까요? 자, 이건 연습장이나 또는 교재가 반드시 있어야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또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연습장에다 같이 한번 이렇게 화면 멈추고 메모하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 보면서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장부가 작성되는 과정이 첫 번째는 이제 거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11월 10일 날 주식회사 서비스라는 회사는 현금 10만 원을 투자 받았대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주의사항은 우리가 장부를 기록할 때 그 기록의 주인공을 회계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부 기록할 때 이 장부 기록의 주체는 이 주식회사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회사가 이 회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의 독립된 실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서비스의 거래를 기록하는 거예요.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게 아니죠. 회계 대상의 범위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가 주인공입니다. 회계 대상은 주인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주 서비스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의 대상이라고 보면 현금 10만 원을 투자 받아서 주식회사 서비스라는 회사가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서비스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거래를 우리가 분석해서 양쪽에 기록하는 걸 분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금 1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본금이 증가한 거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또 11월 12일 날 자금 확보를 위해서 국민은행에서 현금 5만 원을 차입을 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을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럼 빌린 거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건데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빌린 돈을 차입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자, 또 11월 15일 날 회사는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30만 원의 현금을 수령했대요. 그러면 이 서비스라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대변에는 우리가 중개 서비스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거니까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대변에는. 그렇죠. 어, 수수료 수익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 11월 20일 날 직원에게 월급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대변에 9만 원만큼. 그러면은 9만 원만큼 차변에는 종업원한테 월급을 준 거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급여라는 뭐가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기로 했었죠. 자, 11월 21일 날 회사는 직원에게 출장비로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대변에. 출장 비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만 여비교통비라고 해요. 그래서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를 분석해서 분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 분계된 거를 우리가 T계정에다가 어떻게 하죠? 전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분계 연습장에 적어 놨죠? 자, 연습장 봐봐요. 11월 10일 날 현금이 10만 원이 차변에 증가돼 있죠. 그럼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현금의 반대편에 있는 그 대변 계정 과목이 자본금이죠? 이렇게 해서 기록해 주는 게 전기예요. 그럼 자본금 10만 원 대변에 늘어난 거는 여기 있네요, 여러분. 그쵸? 11월 10일 날. 그럼 자본금의 상대 계정은 현금이죠.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아, 11월 10일 날 현금 10만 원이 증가됐고 11월 10일 날 자본금이 10만 원 증가됐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T계정에다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분기한 거 한번 봐주세요. 11월 12일 날 현금 5만 원이 이렇게 증가됐죠. 그렇죠? 상대 계정은 차입금이에요. 그렇죠? 자, 대변의 차입금입니다. 그럼 대변의 차입금 5만 원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변의 차입금 5만 원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자, 상대 계정은 뭐죠, 여러분? 현금이네요. 자, 분계 보세요, 여러분. 11월 15일 날 현금 30만 원 늘어났죠? 그렇죠? 그럼 현금 11월 15일 날 30만 원 늘어났어요. 상대 계정은 수수료 수익인데 이게 너무 기니까 제가 지면상 그냥 요 수수료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너무 요 비좁으니까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 대변의 수수료 수익 30만 원. 수수료 수익 30만 원인데 11월 15일 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현금이니까. 그렇죠? 자, 또 11월 20일 날 급여 9만 원. 11월 20일 날 9만 원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현금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대변의 현금이에요. 그럼 대변 여기 현금 9만 원. 이 상대 계정은 급여죠.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아, 11월 20일 날 9만 원의 현금이 감소했구나. 급여 때문에 현금이 줄어든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죠. 자, 11월 21일 날 여비교통비예요. 여비교통비 11월 21일 날 4만 원입니다. 자, 상대 계정은 현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T 계정들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총계정 원장이다. 이걸 다 합쳐서 총계정 원장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총계정 원장의 차변과 대변을 다 더하면 양쪽은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봐봐요 여러분 여기 차변과 대변의 분계장에 여기 보이시죠? 차변과 대변의 이 금액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 이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니까 이것도 같아야죠. 근데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를 오류를 한번 검증해 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교재 12쪽을 보면서 한번 봐봐요. 자, 시산표라는 거는 계정을 짓게 한 계정 집계표예요. 쉽게 생각해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이렇게 집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위에서부터 아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집계 했을 때 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어때야 돼요? 그렇죠, 같아야 돼요. 잔액도 어때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 자, 이해하시겠죠?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집계해 봐요. 여러분 거기 12쪽에 보니까 현금 차변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10만 원, 5만 원, 30만 원 더하면 그렇죠. 45만 원. 현금 대변 합계는 9만 원, 4만 원 더하면 13만 원이죠. 그럼 현금 45만 원이 증가하고 13만 원이 줄었으니까 요 차이 금액이 얼마예요? 32만 원이잖아요.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증가하고 당연히 차변의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차입금 자, 5만 원 대변에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 차입금 T 계정 봐봐요, 여러분. 자, 12쪽 또는 여러분 연습장 봐요. 메모한 거. 자, 차입금 지금 대변에 5만 원입니다. 그렇죠? 차변은 없잖아요, 지금 금액이. 그죠? 그러니까 잔액도 5만 원이 되는 거죠. 자본금 볼래요, 여러분? 자본금 대변에 얼마예요? 보니까 T 계정 10만 원. 차변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입금과 동일하게 자본과 차입금은 대변에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변의 금액이 남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입니다. 수수료 대변에 얼마죠, 여러분? 거기 보니까 30만 원이네요. 차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은 대변에 기록되는 거니까 태변의 금액이 잔액이 남게 돼요. 요 급여나 여비교통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남게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양쪽의 숫자가 같은지를 봐야 돼. 만약에 이게 숫자가 같지 않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미스가 난 거죠. 분계 쪽에서 숫자를 잘못 적었거나 분계장에 있는 걸 T계정에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었거나 차변에 5만 원 적고 뭐 대변에 뭐 5천 원 적었다. 그러면 이 양쪽의 숫자가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숫자가 같은지를 검증해 보는 게 바로 시산표입니다. 근데 합계와 잔액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프로그램 실습 가면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기말 수정 분계는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결산을 한다고 가정하면 결산할 때 자산부채 자본은 2월 돼도 되지만 수익과 비용은 2월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수수료 수익을 차변으로 줄이는 거예요. 차변에 기록된 급여와 여비교통비 비용을 대변으로 인위적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합손익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손익은 1년 동안의 총 수익이죠. 요 집합손익은 1년 동안의 총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수익이 30만 원, 비용이 13만 원이니까 17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당기순이익만큼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자본금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 이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2강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요건 뒤에 가면 다시 또 나와요.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할게요. 자본금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뭐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서 어, 당기순이익으로 늘어난 자본의 증가분을 이렇게 또 구분해 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면 우리가 요 11월 10일 날 사업했을 때는 그 분기한 내역 보시면은 현금 10만 원, 자본금 10만 원이 다 있었, 요거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산표에 보면 12월 말일 시점에 시산표를 보시면 현금이 얼마 있어요, 여러분? 교재 13쪽 메뉴에 보시면 32만 원 있고 차입금이 5만 원 잔액이 남아 있고 자본금이 자본금이 10만 원이 거기엔 있지만 우리가 그 13쪽의 중간에 자본금을 얼마 늘려놨어요, 대변에 집합손익 마감을 통해서 17만 원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하면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27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자본금하고 연말의 자본금의 요 차이가 얼마 나는 거예요, 지금? 17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17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손익계산서라고 했었죠. 그 17만 원을 분석해 보니까 요 기간 동안에 수익이 30, 비용이 13만 원이어서 17만 원이 이익이 났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부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결산을 해보시면 또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 원리와 객관식 기출문제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는 없어요. 우리 교재가 뭐 쪽수가 거의 뭐 570쪽이 넘어가죠. 엄청 두꺼운데 여기 기재되어 있는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는 없어요. 다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그 파트별로 다 이렇게 다 집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파트 보고 관련된 연습을 해보시라고. 이게 다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제목 보시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 수준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재를 내가 쓸 때 어차피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변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1번 문제 보시죠. 붕괴 구조상 차변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차변에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봐요. 여러분들 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쳐다보고 팔짱 끼고 보게 되는데 그러면 절대 여러분 집중 안 돼요. 연습장에다가 또는 책에다가 막 밑줄 치고 또 같이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같이 이렇게 말도 해주시고 반응 보여주십시오. 자, 차변에 우리 요소 뭐 있었어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 뭐 있었죠, 여러분? 차변에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 있었죠. 대변의 요소 뭐 있었어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 발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차변에 올 수 없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무릉의 재무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자산은 얼마인가? 여러분, 요런 1번, 2번 문제는 제가 교재 뒤에 결산 쪽에 가면은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그 후반부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요 내용을 듣고 조금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고 결산까지 들은 다음에
다시 여러분 2회독 할 때 풀어보면 아주 쉽게 느낄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한 번만 보고서는 합격하기 힘드니까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책을.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2, 3회 정도, 2, 3회 정도는 여러분이 정독을 해야지 또 여러분께 되니까 힘들 내시고 또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말 자산을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게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죠? 당기순이익이 지금 6만 원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1월 1일 기초 시점에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을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와 자본을 대변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자산이 100원이 있는데 그 중에 갚아야 될 부채가 30원이고 내 돈이 70원이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랑 같지요. 그렇죠? 그러면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건 자산이죠.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자, 다시 양해를 드리지만 요 결산 쪽에 이런 내용을 제가 담아놨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기말 12월 31일 시점에 요 기말 시점에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기초의 자본이 16만 원이죠. 그런데 당기순이익으로 6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기말에 자본은 얼마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16만 원으로 시작을 16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6만 원만큼 1년 동안 이익이 났으니까 기말의 자본이 22만 원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봐봐요. 기말 시점에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말 시점에 부채가 45만 원, 자본이 22만 원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에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게 자산값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45만 원과 22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67만 원인가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또 후반부의 결산 쪽을 들어보시면 정말 별거 아니니까 너무 좀 힘들다 그러면은 넘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알았죠? 자, 이것도 뒤에 후반부에 가면 또 나오는데 한번 보라고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자, 시산표와 관련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4번이 답이었는데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계정 과목을 잘못 기입한 것을 들 수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계정 과목을 잘못 기록했다라고 해서 오류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은 후반부에 결산 내용을 듣고 보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요 4번 정도만 한번 보세요. 지금은. 자, 왜 그러냐면 봐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100원을 빌렸어요. 그럼 여기 차입금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빌린 돈이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오기입했어요. 잘못 기입해서 자본금이라고 기입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금 100원과 여기 자본금 100원 양쪽은 똑같으니까 시산표에서 양쪽이 틀려야지 오류를 검증하는데 양쪽이 같아 버리니까 이 계정 과목을 오기입했다 하더라도 금액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오류는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이거 발견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는 오류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이었고 나머지 것들은 결산 쪽을 공부한 다음에 그때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말결산식 계정별 언장의 잔액을 계정별 언장이라는 게 여러분 T계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연도로 2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한다. 자, 여러분 자산부채 자본은 그 다음 연도로 2월 돼요. 하지만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수익 비용은 2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기부금은 비용이에요. 우리 아직 안 배웠죠? 그렇죠? 접대비라는 것도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여러분. 광고 선전비도 비용 계정 과목인데
뒤에 가면 무형자산 편에 공부할 건데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 개발비 그러면 비용 아닌가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자, 우리 회사가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했다 올해. 근데 이게 미래에 확실한 돈벌이가 된다. 그럼 이거는 올해 다 없어지는 지출한 비용은 아니죠. 미래에 나한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익을 주는 거니까 이건 자산으로 인식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좀 너무 어려운데 개발비라는 건 자산이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제 이게 회계라는 게 순차적으로 공부가 되는 거니까 뒤에 가면 다 이제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순서가 가장 옳은 거 회계 순환 과정에 답은 3번이었어요. 수정 후가 된 다음에 기반 수정 분기를 하는 게 아니죠. 수정 분기를 하고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올 거고 수익과 비용을 마감해서 집합손익을 마감해서 자산가 부채 자본을 마감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뒤에 가면 다 실력이 더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개의치 말고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면 돼요. 제품 30만 원을 현금으로 매출했다. 그럼 현금을 자, 이러한 내용 자체가 아직 익숙하진 않을 건데 자, 현금으로 받은 거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제품을 팔아가지고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요 거래 내용을 결합관계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형 가습기를 15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가습기라는 비품 자산이 늘어나고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 자산이 감소했겠죠. 맞죠? 이거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개의치 말고 한번 들어봐봐요.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 2억 원을 조달했다. 자, 큰 회사에서는 이렇게 주주들한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투자받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기록한다고 그래서 회계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계 대상은 주주예요, 회사 사장이에요, 아니면 회사예요? 그렇죠. 그 회사 자체예요. 주인공은 주주나 사장이 아니라 그 회사 자체라고요. 그럼 그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한테 2억 원의 현금을 받았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투자받은 돈이니까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부 직원의 축의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직원의 축의금, 뭐 직원이 결혼해서 축의금을 냈다? 그럼 현금이 지급됐으니까 현금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서 쓴 거니까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한 게 맞네요. 그래서 결합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7번이 어, 7번이 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 7번을 7번이 있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이라는 6번 7번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집합손익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익 계정 잔액을 손익 계정 대변에 대체한다. 자,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자, 어, 대변했던 수익을 차변으로 하고 여기다가 집합손익 이렇게 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손익 대변에 짓게 한다. 맞네요, 이거. 그렇죠?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 차변으로 한다. 차변했던 비용을 대변으로 없애고 여기다가 집합손익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집합손익 차변한다. 맞네요, 여러분. 요것도 수익과 비용 잔액을 집합손익으로 대체한 후에는 잔액이 0이 된다. 맞죠? 자, 수익이 100원, 비용이 70원.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 아까 집합손익 이익 난 것만큼 이거를 자본금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집합손익은 잔액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100원, 여기 100원이니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대체한 후에는 이 집합손익은 빡이 되는 거예요. 자, 4번이 답인 것 같아요. 손익계정, 이 집합손익계정의 잔액을 단기순이익이나 단기손실 계정에 대체한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자본금,
자본 계정.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걸 이익 잉여금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요것도 자본 항목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뒤에 가면 공부할 거니까 지금 개념 적응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지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어렵게 느낄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뒤에 결산 쪽까지 간 다음에 다시 보시면 뭐 내용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마무리를 해봤는데 이제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계정 과목별로 어떻게 이제 공부가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도 수업 듣느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